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죠.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습니다. 최종 후보 4명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누구를 언제 임명 제청할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압축 소식은 앞서 변호사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제외한 부분이 최대 지금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일단 검찰총장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일단 조직 장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렇게 막아줄,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인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성윤 지검장 경우에는 일단 조직 장악력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가 아니면 채널A 기자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이런 그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수사 때마다 조직에 이렇게 신뢰를 지금 희망을 잃은 측면이 하나가 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이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문제를 가지고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수사팀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검찰 조직을 못 믿겠다라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된 것은 저는 뭐 상식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종 4명이 올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면면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왜 눈에 띄느냐면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인데 만약에 김호수 전 차관으로 되면은 3기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검찰총장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후임 총장이 임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전직인 문무일 전 총장이 18기였습니다. 네. 5기 차이가 안 나고 그 전은 김수남 전 총장도 16기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래 기수한테 물려주는 모습을 보였고 동기들이 물려준 적은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간 경우가 14기끼리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김호수 전 총장으로 가면은 전 차관으로 가면은 3기를 역주행하게 되는 건데 왜 김호수 전 차관이 이렇게 거론되느냐 하면은 김호수 전 차관은 차관을 물러난 다음에도 이 정부에서 계속 요직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거론이 됐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거론이 된 적이 있었고요.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명 제청을 거부한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으로도 거명이 된 적이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공직에 거론된다는 것은 이 정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검찰 내에 신망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23기 동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역주행 원칙이 아니라면 이 동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배성범 그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명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조남관 대검 차장 경우에는 24기입니다. 한 기수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몇 가지 경우에서 이제 검찰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결국 김호수 전 차관이나 구본선 광주고검장 둘 중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2달째 지금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 아닙니까? 가능한 그렇습니다. 빨리 임명을 하겠죠. 빨리 임명할 겁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박범계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명하고, 우리 헌법상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열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니까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 동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은 대통령이 시기를 정해서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후임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박강원 의원이 내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강원 의원, 정청래 의원 둘 다 3선입니다. 네. 그 차이가 있다면은 박강원 의원 경우에는 온건한 이미지가 있죠. 예. 실제로 온건한 그런 언론인 출신입니다. 온건 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아무래도 강성 발언을 많이 한 강성 친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마 그동안 고민은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 공식 발표로는 뭐 선수와 나이를 고려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 나이는 물론 이제 박강원 의원이 1957년생이고 정청래 의원이 65년생일 겁니다. 예. 그래서 박강원 의원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을 고려했다라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강성을 임명하면은 여야 국회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판단을 작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를 주장을 했고 5월 첫 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국회 본회의의 법사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려면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윤호중 전 이제 법사위원장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예. 그리고 박강원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은 이제 표결 대결을 해야 되는데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 표대결을 해도 여당이 압도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서병수 의원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좀 불복하는 듯한 그런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제 SNS에 탄핵이 훗날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병수 의원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서병수 의원은 부산의 5선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부산의 친문 중진 의원인데요. 친박. 친박 중진 의원인데요. 서병수 의원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산시장을 한번 역임을 했긴 했습니다만 부산시장 나오려다가 또 나오지 않았고 이번 당 대표 선거에도 나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진 용태론을 주장하면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무주공산 비슷합니다. 예. 서병수 의원이 친박 중진 5선 의원으로 한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또 5선입니다. 5선 의원인데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착근하려고 해도 지금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가 부산의 맹주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서병수 의원이 탄핵 불인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또 부산의 또 맹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어디로 갈지 조금 저울질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경우에는 이렇게 탄핵 불인정론이라든가 또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이렇게 제기되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지금 TK 지역이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그동안 견인해 왔던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정 총장에 대한 이제 검증이라든가 또 정치 행보가 본격화되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사면 문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단 이른바 적폐 수사가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자꾸 제기될수록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한계를 어려움을 윤 총장이 어떻게 넘을지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3지대를 선택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정계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예.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6개월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예. 2019년 12월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예.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이렇게 선을 그으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일단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경우에는 예. 패스트트랙 수사 그 전국을 같이 주도했기 때문에 같은 한 세트로 묶는 네. 이렇게 예.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 원내대표 본인이 예.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그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 단식투쟁하고 돌아온 직후에 예.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섭섭함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와 같이 그 세트로 보이는 것이 본인이 당권 도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예. 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천을 막 임박해서 그 선거 전날에 공천을 또 몇 군데 바꾸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의 민심을 잃은 요인이었는데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랑 거리를 두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좀 여태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가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합당 원칙에는 뭐 공감을 했다 그러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합당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계속 원칙 있는 합당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동안에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중심이 되는 당이지만은 당원 의견을 청취해왔다. 그렇지만은 아직 명확하게 야권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그 지도부와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으로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혁신을 하자. 그리고 혁신 경쟁을 벌여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그래야지 윤석열 전 총장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대당 통합보다는 흡수합당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해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강성 지지층에 대한 평가를 예.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예. 라고 뭐 김영민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라 이런 뜻이지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위축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전당대회에서 그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박지민 의원, 예.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1위 하셨죠. 예, 계속 1위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공 방정식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 강성 지지층을 너무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전국의 주도권이 당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당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당이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극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예. 분출이 돼야 된다. 비주류 목소리도 지금까지는 묻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홍천 의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 특히 강성 당원들의 그 이제 문자 이렇게 폭탄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통해서 결집되는 것이 인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대표 선거라든가 최고위원 선거로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예,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강성 당원들의 이런 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열렬한 그런 문자 지지 활동 문자 폭탄들이 대표 선거에서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혹은 최고위원 선거는 상당히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홍천 의원이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란, 감록 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이 삼성 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다 이런 격한 발언을 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뭐 청와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 청와대나 법무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라고 그 선을 긋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박진영 상검 부대변인의 발언이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토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격한 표현을 쓰고 한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좀 수준이 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비판입니다. 예. 실제로 박진영 전 부대변인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그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비판을 쏟아내온 적이 있는데 예. 좀 정치대가 품격이 있어야 됐다. 네.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경기지사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도민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이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그거에 대한 반박 또 아니면 이제 그 말로 표한 건데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가 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계속 공격을 하느냐?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왜 이재명 예. 지사를 공격하느냐? 이것은 선두를 때리는 것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은 지지 기반이 같지 않습니까? 네. 호남의 또 친문을 바탕으로 한 그런 표심을 노리고 예. 있는데 결국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 두 분이 2위, 3위를 놓고 경쟁을 하겠지만은 결국 넘어야 될 산은 이재명 지사다. 예. 지금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그 경선 특별 규칙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 만든 건데 국민 경선이고 또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본 경선에서 6명까지 하고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은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3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은 1차 투표에서 본 경선에서 과반 그 후보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도 2위를 차지하는 것이 그러면 둘이 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역전도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야 되고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경쟁력을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획이 다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뚜렷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좀 칭찬을 날린 걸까요? 이 발언은 뭐 작심하고 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기자의 예.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근데 이 발언하고 또 연계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강성당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댓글 다는 1000명만 차단하면 된다라고 예.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문 강경파라고는 선을 긋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호적인 것을 발언을 한 걸 보면은 결국 이재명 지사가 내가 지지를 얻을 기반은 친문 강경파가 아니라 예. 중도층이다. 중도층이 겹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띄워줄 때는 띄워줘야지 중도층으로 파고들 그런 공간이 있다. 예.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다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